안녕하세요. 영소순 채널의 박장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TV EBS 메디컬 다큐 치료일에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길 가다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SNS 메시지로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메디컬 영상이 올라와서 댓글을 보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근황 궁금해 하시는 분들, 여러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 좀 안 좋은 댓글도 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저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근황을 알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앓고 있는 근위연한증에 대해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 병에 대해 모르시고 운동을 해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말과 발 근육이라도 끼면 어떻겠냐라는 말도 들었는데, 운동을 해서 나올 거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불리지도 않겠고, 이 병은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병이기에 발 운동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지요. 조금 이따 이 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힘든 질환을 앓고 있는 저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분명히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병을 앓고 있지만 어떻게 이 병을 적응을 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찍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용소습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소습이라는 뜻은 물 따위가 세찬 기세로 이뤄 나옴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힘이나 기세 따위가 세차게 북받쳐 오르거나 급히 솟아오름 또는 그런 기세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갈 때 용소숨 치듯이 세차고 힘차게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박장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이라는 이름과 용소숨이라는 뜻을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용용은 아니지만 용이 솟아올라 날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용처럼 강인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여기까지가 유튜브 이름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제 병에 대해 정의를 내릴게요. 제 병의 이름은 근위연한증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베커형 근위연한증입니다. 영어로는 베커 머슬러 디스트로피이고요. 근위연한증은 듀센형 근위연한증이 더 흔하긴 한데요. 듀센형은 베커형보다 2배 더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위연한증은 듀센형, 베커형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듀센형, 베커형은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형태는 상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커형 근위연한증의 원인은 듀센형과 마찬가지로 X염색체의 P21에 존재하는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결합입니다. 베커형 근위연한증의 90% 이상이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결실로 인해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 돌연변이가 원인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결함이 제 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엄마 쪽 S연색체에서 온 것 같은데요. 이걸 생물 용어로 반성열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유전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기에 엄마도 이 병을 앓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자들은 X염색체를 2개를 가지고 있고 X염색체 하나만 이상 있으면 병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이걸 생물 용어로 보인자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듀센형과 베커형 근위연한증에 관해 유전자 이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듀센형은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전혀 생성되지 않고, 베커형은 리딩 프레임에 침범 없이 유전자 이상이 생기므로 비정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 베커형 증상이 듀센형보다 경미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먼저 디스트로핀 단백질은 무엇이냐 하면, 디스트로핀 단백질은 근육 수축의 힘을 근육세포의 내부에서 세포막으로 전달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디스트로핀은 다리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세포와 세포막의 다양한 단백질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근데 근위연한증은 디스트로핀 다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정상인 사람들의 근육 밀도보다 굉장히 근육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들어진 근육도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근육 효소인 CK,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가 상승하고 간 수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CK 수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이 더 약해지고 간수치까지 올라가서 홍달까지 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어릴 때 운동을 안 했다면 지금이 더 건강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병은 기둥 없이 건물 지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기둥 없이 지은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병은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콜라겐도 디스트로핀 단백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피부 사이의 대들보 역할을 하니 콜라겐이 부족하면 살이 처지는 결과가 나타나죠. 다음으로 지센형, 백혈형의 차이는 염색체의 초기 형태의 DNA 서열의 문제 차이인데요. 지센형은 DNA 서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하고요. 백허형은 서열에 문제는 없고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듀센형의 병의 진행이 백허형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백허형이라 해서 더 안 심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항상 기억하세요. 다리만 근육이 약한 게 아니라 허리, 골반, 팔 등등 온몸의 근육이 약하다는 것을요. 다음으로 백허형 근위연한증의 증상은요. 근이축과 근력 저하가 처음에는 하지대부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상지대로 나타나고 병이 진행되면서 비복근의 가성비대가 동반됩니다. 비복근의 가성비대는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까치발로 점점 변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은 치료제는 없고 재활치료로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재활치료할 때 무리한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스트레칭 정도만 해야 하고 재활치료 선생님이 주물러 주는 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치료 같은 걸로 다리에 붙여서 그 종아리 근육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치료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병원에 또 일어나게 하는 기계도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일어남으로써 혈액순환도 하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유전자병 연구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치료제는 못 만들어도 치료제 만드는 것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까지가 제혈병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찍을 영상들은 이 병을 앓고 살아가는 일상과 재활치료 병원 가는 것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방 영상도 찍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콘텐츠나 궁금한 점 질문 써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